네, 개장하고 1시간 22분 흘렀습니다.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낙폭을 상당히 많이 좁히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지수 변동성이 꽤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낙폭을 꽤 키웠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는 3,940까지 왔고요. 코스닥은 872입니다. 네, 신종목의 엑스텐에서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양국에서 정중앙을 마치는 엑스텐처럼 주식시장에서 10배 수익을 꿈꾸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나 우리나 눈치 보기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좀 중요할 텐데 이후의 시장 흐름들, 대응 전략들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실적이 대부분 그러니까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면 또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냥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좀 최근에 IT 조정 많이 받아서 또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잘 나왔을 때보다도 만약에 시장에 실망했을 때 시장의 흐름을 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만약에 물론 잘 나오겠지만 잘 나오는 건 기대치에서 좀 미스가 나서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셔야 될 건데 만약에 안 됐을 때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시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이 불안감과 뭐 또 AI 버블은 분명히 또 나오긴 하겠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디램이나 낸드 쪽은 이제 뭐 막 시작된 그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디램 선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향후의 실적들로 다 반영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업은 좋아지는데 수급적인 이슈나 어떤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지금 조정 구간에서도 한 번 더 빠진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사시는 거는 홀짝일 수가 있겠지만 내일 만약에 안 됐을 때 물론 잘 됐을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시장이 환호를 하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과연 여기서 더 따라 살지 아니면은 그냥 있는 것만 가져갈지를 고민하시겠지만 시장에 실망감을 줘서 전체 시장이 빠졌을 때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소부장이야 어떻게 될지는 뭐 각자 이제 그 어떤 그 기본 밸류체인 내에서 어떻게 이제 선대 투자가 되냐에 따라서 소부장의 주식 투자는 주가 흐름 많이 틀려지겠지만 대장주를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면은 그런 매수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판단하는 이게 과연 고점이냐 저점이냐 여기서 더 가느냐 바닥이냐를 판단할 때 저는 약간 이런 뉴스 같은 것들로 좀 많이 좀 판단하는 편입니다. 뭐냐면은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더 못 간다. 그럼 약간 시장을 쉬었다가는 저는 시그널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뉴스 계속 나오는데도 못 가는 이런 흐름 봤을 때는 역시 연말이기 때문에 어떤 뭐 올해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가들 수익 많이 났지 않습니까? 연말이니까 당연히 이제 확정시키고 수익 확정시키고 연말 보너스도 좀 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매도세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악재가 나왔는데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데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럼 그 바닥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러다 회사 망한 거 아니냐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주가가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못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타이밍은 맞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지수는 갇힌 상태에서 순환매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봤을 때 연간 상승률로 봤을 때 코스피의 한 반 정도뿐이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의 대형주들 당연히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ABL 최근에 뭐 큰 애로를 성사시켰던 뭐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대장주들 위주로 해서 주가 흐름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개별 장세로 진입이 된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으로 종목 장세가 조금 펼쳐지려고 하다가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다시 약간 안전한 대형주 쪽으로 갔잖아요. 조금 전에 보여주신 표에 기본적인 핵심 테마와 종목들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코스닥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이 될 수 있겠죠. 코스닥의 키 맞추기 상승 가능성을 보셨고요.
시장 분석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엑스텐 종목 오늘은 CS 테크놀로지인데 이건 이제 신규 종목이 아니라 지금 사실 텐베거를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오늘은 리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미 텐베거에 거의 부합을 했고요. 제가 네. 연초에 한 15,000원에 처음 코너 바뀌기 전에 이제 네. 계속 그때부터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한 15,000원, 16,000원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텐베거가 나오는 경우는 저도 처음 저 역시도 놀랐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태산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 정도 주가 흐름이 나오면서 10배가 갔던 건데 올해는 이 시어스테크가 거의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조만간 이 텐베거가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상승률이 나온 상태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트다 이렇게 AI 관련된 산업단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인 것이고 거기에 이제 시어스테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좀 스타트를 끄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어스테크와 같은 유사한 어떤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네. 향후에도 많이 각광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모멘텀이 아니고요. 실적이죠. 왜냐하면 시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병상 관리를 AI로 지금 병상 관리를 해주는데 24년도에 전체 매출액이 한 80억이었던 게 이제 올해 기준으로 예상하기에는 한 480억에서 5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3분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57억에 영업이익이 67억. 그러니까 OP 마진이 거의 한 뭐 40% 이상이 나오는 이런 상태고 아마 4분기에는 지금보다 더 잘 나올 겁니다. 지금 병상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시장이 없어요. 초기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의 병상을 우리가 병상 수를 예측한 병상 수가 한 70만 병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아직 만병상도 지금 아직 시어스테크가 침투가 아직 못한 상태거든요. 뭐 보수적으로 한 30%의 어떤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해도 이 시장이 지금부터 막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 분기 최대 실적을 찍고 가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지금 3분기까지가 한 6,000개의 병상이 들어갔고 지금 예상하기로는 올해 말까지 만병상 이상 이제 진행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70만 병상 중에 이제 만 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급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단순히 시어스테크의 어떤 이런 싱크의 어떤 확장성이 내부적인 어떤 이런 실적의 기준치나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웅제약이 지금 이 앞에서 전방에서 열심히 병원에서 그 영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대웅제약도 최근에 IR에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병상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좋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서로 이제 더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시어스테크의 지금 이런 흐름은 지금 의료 AI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요양급여를 받고 있고 그 돈을 번다는 것이죠. 특히 24년도 매출액이 80억에서 올해 전체 매출액이 한 480억까지 나오고 내년도에는 한 1,000억에서 1,200억까지 나오는 이런 흐름인데 이거 굉장히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의료 AI 쪽에서 대장주였던 루닛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적자거든요. 몇백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시어스테크는 지금 이것을 실적으로 입증했고 아마 4분기가 되면은 이게 이제 병상이 깔리면 깔릴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OP 마진이 더 높아갑니다. 지금은 40%인데 향후에는 40% 중반 후반까지 계속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메디케어 부분에서는 글로벌 탑 5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메디케어 관련된 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이 치료 병상 같은 경우 70만 병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병상들이 자동화가 되는 이런 산업을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지금 동남아라든지 중동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진출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어스테크의 지금 성장성과 확장성을 봤을 때 좀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지금 AI 관련된 유일한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회사고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기반으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국내 병상의 확장 내년에는 해외 진출의 모멘텀까지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지금 시어스테크는 주가가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쉬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이 기조를 지금 이 흐름을 유지하고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이제 좀 더 목표가를 올려드려서요. 목표가는 16만 원. 16만 원 정도면 한 2조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한 영업이익을 뭐 450억에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의 밸류를 줄 수 있는, 왜냐면 아직 이 부분은 지금 해외 진출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로도 나오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를 잡고 향후에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이제 뭐 신규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너 전에 있다가 코너가 이제 엑스텐으로 가면서 1차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지금 12만 6천 원인데 3만 원 그때 생각하면 돼. 3만 원, 4만 원, 6만 5천 원, 8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올렸고요. 거기서 주가는 이미 그거보다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요. 16만 원으로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목표가 설정을 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정말 텐베거 종목이고요. 다만 한 1분만. 근데 돈이 되면 근데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상장 기업에는 비슷한 걸 못 찾아도 비상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우려들 이런 거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방도 다녀오시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성숙기 되면서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봤죠. 선점효과. 왜냐하면 이미 뭐 유사한 것을 준비한 업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이 의료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침상을 초기 시장을 빠르게 이 확장해서 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들어오기 힘들고 이미 여기서 입증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네. 다른 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후발주자의 어떤 진입이나 이런 것들로 걱정하실 구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목의 엑스텐 이미 10배거 10배 수익률의 목표치에 근접한 시어스 테크놀로지 다시 점검했고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